자, 어제 주식시장에서는 뭐 안 좋은 소식 뉴스가 뭐 도배가 됐죠. 잘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늘 또 이런 식이라면은 이제 그 개별 기업들, 개인 투자자들의 담보 부족으로 인한 역대 최대급의 반대 매매 지옥문이 열린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네. 공교롭게 또 어제 인버스를 또 하셔가지고 미안합니다. 네. 네. 뭐 화장실에서 조용히 웃으시던데. 아니야. 뭐 내가 괜히 인버스 얘기가. 아니 뭐 그렇다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얘기했던 거고 지속성인 인버스는 아니고 하여튼 주가는 전체적으로 무겁지만 오늘은 어제 뉴스가 너무 악화된 걸로 도배가 되는 걸 보고 조금 감각 있는 분들은 물론 뉴욕 증시가 저녁에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반등은 좀 했어요. 기술적 반등이겠지만 그래서 이제 데스켓 바운스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뭐 이게 이제 용어로 그 이제 검색 엔진에다가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네. 네. 우리 혹시 용어 정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고양이를 죽여가지고 안타까운데 뭐 그런 동물 보호 이런 거의 개념을 떠나서 죽은 고양이도 뭐 한 번은 이렇게 움찔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좀비의 개념은 아니겠지만. 자, 그래서 오늘은 타이틀을 소리 없는 아우성. 그러니까 뭐 소리 없는 아우성 사실 유치환님 시인의 그 깃발이라는 그 시의 문구죠. 뭐 노스텔지아 손수건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소리 낼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얘기하는 건데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공이 다 공감이 되실 겁니다. 뭐 한때 이게 어제 보면은 기사 키워드에 개미 막 다 등장하잖아요. 그 뭐 타방송에서는 그 개미라는 표현보다는 라이온으로 쓰자 뭐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그랬으면 지금 라이온은 사자는 멸종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 정리 보고 기업은 그래서 넥스틴이라는 기업, 야, 이 회사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언뜻 봤는데 이게 이렇게 떨어질 만한가? 내용은 보니까 떨어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반도체나 IT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겠지만 지금 뭐 쭉 보시면 코스닥의 줄 없는 번지점 아까 이수철 이사도 얘기했죠. 올해 뭐 30%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빚내서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 뭐 결국은 못 버티나 반대 매매 우려 박살났는데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공매도에 뿔난 개미들 뭐 전화 뭐 이것도 어제는 한참 많이 또 돌리신 모양이에요. 항의 전화 같은 것들. 뭐 수익률 어쩌고 저쩌고의 손절, 항복 개미, 여름휴가 포기. 뭐 이 개미가 지금 다 등장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데스켓 바운스는 결국에는 한번 이런 극단적인 내용들이 나올 때는 반등을 좀 줄 수 있다. 기업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은 이 반대 매매 때문에 다른 엄한 기업들 종목을 팔아가지고 그 담보를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현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틴이 빠졌나? 넥스틴은 뭐 아시겠지만 그 우리 김현 매니저도 몇 번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느낌에 반도체 전공정 장비 제조사죠. 이 웨이퍼의 미소 패턴이라고 하는데 회로가 이제 미세해지다 보니까 그거를 검사하고 결함을 검사하는 장비 만드는 거죠. 광학 장비 쪽인데 이 회사를 왜 보냐면은 7월 중순경에 이제 HPSP라는 기업이 상장을 해요. 근데 그 회사 지금 밸류에이션이 5천억이 채 안 되는데 요 넥스틴하고 시가총액은 비슷하고 사업 내용도 약간 비교 견줄 만한 회사인데 그 회사 시가총액을 지금 당장 한 1조까지도 보는 것 같아요, 선수들은. 그러면은 넥스틴도 지금 한 4천억, 5천억이 안 되니까 이거 이렇게 주가 빠져 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 회사의 내용을 지금 본 건 아닙니다만 데스켓 바운스라는 개념으로 이런 기업들이 꽤 많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너무 빠진 게 뭐 SK케미칼, TSE, TCK 뭐 다 이런 쪽 그런 회사 특히 반도체 IT 쪽 좋은 회사들이 다 망가졌죠. 그쪽에 좋은 회사들에 투자했던 자금들에서 반대 매매가 또 나오고 또 이제 신용 비율 조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가 나오는데 뭐 CFD 터졌다 그러고 근데 뭐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전 같으면은 1000주, 2000주로 밀려야 될 호가가 100주, 150주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이게. 몇 호카씩 막 저 밑으로 던져버리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아침에 하한가로 반대 매매가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호가창도 코스닥 보시면은 마이너스 10% 잡혀 있네요. 근데 이게 이제 계장가에는 다 바뀌죠, 또. 다 바뀌죠. 바뀌죠. 지금은 일단 증권사들이 담보 부족 계좌에 대해서 하한가, 그러니까 시장가, 하한가. 그렇죠, 이거 주문을 내기 때문에 저런 호가가 어디 갔어?
그렇지만 개장 때쯤에는 좀 쭉 바뀔 거라고 보고 자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뭐 여차에서 떨어지는 회사에 특별한 하자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떨어진다라면은 그렇죠. 조금 사보 지금 뭐 동시호가에 하한가 잡히는 그런 종목들 보면 에코프로, 뭐 오스템 임플란트, 원익 IPS, PNT 다 좋은 종목이 있잖아요. 그 한때 왜 시장이 이제 과열하고 흥분할 때는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것도 있었어요. 상따라 그러죠. 근데 이제 이게 격으로 되면은 하한가 따라잡기 내지는 반대 매매 따라잡기. 참 시장은 그런 용어들을 만들어냅니다. 좀 뭐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자, 매매 전략이죠. 우리 프로그램 코너에도 스치면 상한가라는 거 있죠. 네. 스상이라 불리더라고요. 스치면 반토막이라고 요즘. 자, 그래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일단 뭐 저도 이제 좀 너무 억울한 하락을 보인 종목들을 좀 붙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경기 침체를 만들어서 인플레 잡겠다라는 뉘앙스로 들렸어요 저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상 주식시장 하락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뭐 이런 의미인 것 같고 지금 경제를 통제하지 못하면 이거 시스템 리스크로 간다 이런 내포가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어제 저는 앵커와 사석에서 나왔던 거를 굉장히 저희 공감을 했었는데 사실 코로나 이전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일단 이거를 이제 얘네들이 좋아하는 용어죠. 언더 컨트롤, 그러니까 통제하에 놓고 그 뒤에 필요하다면 부양책을 쓰겠다 이런 걸로 가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주가가 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주식시장의 슈팅을 감안하고 또 외국인들도 지금 오늘은 지금 1,300원 또 언저리에 있습니다만 또 뭐 슈팅 한번 나오면 1,420원, 30원 금방 가잖아요. 그냥 적응을 할 겁니다. 이제 적응해야죠. 네, 적응할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하면 주식으로도 깨먹고 환차손도 보는 입장에서 굳이 적극성을 띌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이런 반대매매만 주워 가도 뭐 거기서 이렇게 짧게 매매를 해도 충분히 좀 기회가 있다 보니까 이런 좀 구조적인 변화가 근본적으로 나오기에는 조금 시간은 아직 더 필요하다. 그리고 이 수급적으로 보려면 어쨌든 이런 반대 매매를 한번 이 악순환을 멈추려면 반등다운 반등이 한번 나와야 돼요. 최소한 어제 4%가 빠졌다라고 하면 최소한 2%, 3%, 2%, 3% 정도의 반등이 나와서 이 신용 비율 자체를 크게 흔들지 않은 수준의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반등을 좀 하려다가 아침에 반대매 맞고 오후 1시에 반대매 맞고 또 3시쯤 지나서 신용 비율 맞추려고 거기에 또 매도 맞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경기 침체는 진행 중이고 일단 이런 경제 구조 자체가 이 경기 민감 최일선 1티어로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증시가 취약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의 악순환을 끊을 만한 그런 반등이 한번 나와야 하향 안정화라도 되면서 이런 좀 이 수급이 흔들리는 걸 좀 막을 수 있는데 저는 오늘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오늘 이 하락으로 일단은 악순환을 조금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막연하게나마 좀 들기는 하는데 뭐 그래도 이게 말 그대로 데드캣 바운스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근데 뭐 종목을 또 이렇게 붙여드리자면 지금 이제 떼돈 버는 나라들 역시 이제 산유국들입니다. 그럼 산유국들은 떼돈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뭐 어제 또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고도화 설비로 가든가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그 다른 반도체 오늘 또 이제 뒤에 코너에 우리 IT 금요일은 사실 저희가 IT가 좀 집중되는 날이긴 해요. 개장 전에 이슈 할 때 이제 이수철 이사도 IT를 좀 선호하시고 우리 두 분도 IT를 많이 또 하시고. 끝 코너에 이제 이영수 대표도 IT 요즘 뭐 민망하게 IT. 근데 반도체의 나라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종목은 저는 이제 이런 돈을 잘 벌고 있는 중동, 제2의 중동붐까지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기엔 좀 뭐 손발이 오그라들지만 그래도 돈 벌고 있는 나라들이 향후에 어떤 돈을 쓸 것인가 그거를 좀 맞춰서 최근에 또 시장하고 같이 좀 억울한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DLENC 같이 그 동네에 특화된 플랜트 기업들도 저는 뭐 우리 이런 원전하고 앞서 삼성물산도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의 공장 증설 사실 이게 그 반도체가 뭐 또 얘기하지만 조용하게 아까 우리 메타버스 디바이스 업체들이 이 고글 뭐 이런 AR, VR 기계를 만들고 있듯이 그들도 바삐 움직이거든요. 주가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됐다가 하는 거지. 회사는 별 변화가 없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뭐 공시 보시면 삼성전자와 계약한 것도 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아니면 이제 석유 플랜트의 고도 설비 뭐 이런 쪽에서
돈 많이 벌고 있는 쪽에서 이게 좀 투자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저는 이 두 종목도 참 억울한 하락을 많이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힘내봅시다. 네. 함덕인 엔지니어. 네. 김혜미 저는 사실 진짜 좀 뭐 별개의 얘기지만 이 대만의 트렌드보스 같은 그런 이제 반도체 IT 시장 조사 기관이 우리나라에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스 몇 가지가 등장했지만 물론 아주 직접 연결은 아니지만 WBGI에 지금 또 다시 WGBI 월드 이제 가버먼트 번드 인덱스 그러니까 세계 채권 지수에 우리나라도 또 다시 들어가려고 선진 지수 같은 거죠. 이게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렇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실무지사 접촉을 한다고 아침에 보도가 나왔네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그게 다시 편입이 되면 특정 종목의 쏠림이 되게 좀 강해질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 왜 니프티 50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결국은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대한민국의 우량주는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게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약간 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무조건 호재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방금 제가 이제 시장조사기관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은 이제 IT 산업 분석하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올드 패션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전부 이제 업황 사이클 예전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디램 시장은 디램 가격이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냥 결론이 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폼팩터, 소위 말해서 이제 만약에 이제 자동차 한 대도 그냥 우리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려면 심지어 요즘에 얘기 많이 하는 MLCC가 일반적인 이제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한 1000개 정도 들어가면 전기차 한 대에는 10,000개가 넘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새로운 시장이 정말 많이 이제 좀 생산이 되고 있는데 항상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분석은 전통적인 시각으로 가격이 어떻게 되고 가격에 따라서 업황이 어쩌고 이런 얘기들로만 이제 분석을 좀 하다 보니까 그게 저는 현실과 분명히 조금 동떨어진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삼성전자 영업이익에 대한 것도 지금 10조 원까지 2분기 때 컨센서스를 지금 하향 조정을 하던데 저는 12조 원 이상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발표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어닝 파워가 이미 우리가 지난 수분기 동안에 컨센서스를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어닝을 뛰어넘는 걸 보면 분명히 이제 디램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쪽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산업이 팽창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넥스틴 지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넥스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뭐 국산화 이슈와 맞물리면서 말씀해주셨던 건 이제 광학 검사 장비, 미소 이제 패턴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요게 이제 국산화율이 이제 대체율이 5%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주로 이제 이 미소 광학 패턴 검사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다 미국 회사들이거든요. KLA라든지. 그러면 이제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 미국산 장비들을 들여오는 게 정말 좀 힘들어졌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대체처로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들, 넥스틴과 같은 기업들을 이제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파크 시스템즈, 넥스틴, 그다음에 이제 7월에 들어오는 HPSP. 그렇죠. 이 상반기가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주 잔고가 이미 작년 걸 뛰어넘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실적이 좀 좋은데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제 펀더멘탈 지금 뭐 펀더멘탈 따지는 게 사실 좀 우습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업의 가치에 이제 좀 집중해서 본다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빠졌고 딱 이런 스토리로 주가가 이제 빠진 게 또 STI 제가 이제 올해의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던 STI도 지금 수주 잔고가 지금 급증하고 있고 실적이 너무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지금 한 3주 만에 거의 30%도 얻어맞았거든요. 넥스틴이나 STI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중국발 이슈에서 호재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고 그 외에 뭐 ISC라든지 대덕전자, 하나마이크로 뭐 이런 종목들이 거의 뭐 기업 가치의 역사적인 밸류의 저점을 이제 뚫고 내려가 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 분위기만 살아난다면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희망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뭐 번외 얘기지만 미국의 한때 그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얘기 자고 일어나면 주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 네, 어제 대투자자분들이 그런 원성이 정말 좀 많았어요. 정부는 뭐 하고 있냐? 다 죽어갑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님 주식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네. 자, 읍소를 한번 하고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장자는 그래서 오늘 너무 하락해도 너무 많이 하락했다. 기업의 본질을 다시 들여다볼 때도 됐다. 이 얘기를 좀 한번 원론적이지만 해드렸고 두 분이 또 아이디어를 붙여주셨습니다.